안녕하세요.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과 함께 중국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강현우의 차이나 스톡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의 자그마치 3조 원의 벌금을 때렸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외국계 기업의 반독점 관련해서 벌금을 매긴 적은 있어도 이렇게 국내 자국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큰 벌금을 매긴 적은 없거든요. 과연 중국 정부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는 건지, 앞으로는 또 어떤 기업을 또 겨냥할 건지 강현우 특파원과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우 특파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중국에서 반독점으로 이렇게 3조 원의 벌금을 때렸는데, 아니 다 중국은 다 독점 아닌가요? 국영기업, 국유기업들이 다 각 분야별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요, 이걸? 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자본주의를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긴 했지만 여전히 근간은 사회주의입니다. 중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여전히 국유기업들이고요. 국유기업들은 국가 전체적으로 또는 각 성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양대 조선사가 2019년에 합병을 해서 세계 최대 조선사가 됐는데 중국 독점 규제 당국에서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도 반독점법, 중국식으로는 반농단법이 있고요. 이 법을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있습니다. 행정부의 공무원 산하기구고요. 이게 설립된 게 2018년이니까 불과 3년 전입니다. 이전까지는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등에 흩어져 있던 관련 업무와 기능들을 통합해서 설립된 기구입니다. 이런 기구가 설립된 걸 보면 중국이 반독점 업무를 계속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라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해를 하자면 중국은 독점 자체보다는 독점에서 나타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같은 폐해를 줄이는 데 더 관심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최대 조선소가 중국 내 일감을 싹쓸이 한다고 해도 세계 시장에서 한국 조선업체들이랑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독점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된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장사를 하니까 중국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커서 반독점 규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게 중국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소비자를 보호하겠다. 그게 중국 정부 입장이라는 게 어느 정부나 다 그럴 것 같은데 알리바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한 건가요? 시장감독 총국은 작년 12월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알리바바는 2015년부터 타오바오나 티몰 같은 자사 플랫폼 내 입점업체들에게 이선일, 즉 양자택일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팔려면 다른 플랫폼에서는 장사하지 말라고 강제했다는 겁니다. 알리바바는 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이용해서 소비자 맞춤형 가격 정책을 세우고 입점업체들에게 이런 할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시장감독 총국은 알리바바에 182억 2,800만 위안, 약 3조 1,100억 원의 벌금과 함께 행정 지도서를 보내서 경영진 책임 이행, 내부 통제 강화, 입점업체와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요구에 알리바바는 어떻게 대응을 했죠? 알리바바는 곧바로 당국의 결정을 성실하고 결연하게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에 따른 경영을 강화하고 혁신 발전에 입각해 사회적 책임을 더욱 잘 이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또 벌금 부과 직후에 지난 12일에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당국의 지시에 부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용 CEO는 브리핑에서 자사 플랫폼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판매상들 비용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벌금이나 각종 조치들로 인해서 알리바바의 사업이 실질적인 충격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실질적인 충격을 안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발표가 난 날 알리바바 주가는 오히려 뛰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벌금 부과 발표는 토요일인 지난 10일에 있었고요. 월요일인 12일에 홍콩 증시가 열렸는데 알리바바는 거의 8%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 다음 달도 뛰었고요. 장용 CEO의 브리핑도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예상했던 것보다는 벌금 액수가 크지 않고 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데 더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 180억 위안은 알리바바 작년 상반기 순이익인 729억 원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알리바바는 3월 결산범위라서 지난 회계연도인 2021 회계연도가 작년 4월에 시작해서 이번 3월에 끝났고요. 알리바바는 이번 벌금을 지난 회계연도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손실을 빨리 반영하고 지나가겠다는 의도고요. 홍콩의 증권사들은 그동안 알리바바 주가 발목을 잡아온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주가는 작년 10월 최고치보다 30% 정도 빠졌고요.
11월부터 엔트그룹 상장 중단과 반독점 규제 강화 등 풍파가 본격적으로 몰아치면서 시가총액 현재는 5천억 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반영이 됐으면 이번 악재는 이제 끝났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예, 앞으로도 그런데 빅테크 규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의 규제의 주요 타겟이 알리바바를 창업한 마윈과 알리바바 그룹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빅테크 규제를 들고 나왔다는 분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빅테크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를 하고 있고 마윈과 알리바바가 시범 케이스로 걸렸다는 겁니다. 전자라면 알리바바는 앞으로도 계속 고초를 겪을 전망이고요. 후자라면 이런 벌금이나 엔트그룹에 내려진 회사 분리 같은 조치가 다른 기업들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신들을 좀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타임스 같이 미국적인 시각을 좀 많이 담는 매체들은 마윈 개인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어서 중국의 다른 빅테크들보다 알리바바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으로도 생각되고요. 한편으로 블룸버그나 로이터 같이 중국 시장에 더 집중하는 매체들은 후자, 즉 빅테크 전반에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을 전반적으로 보시는 투자자들이라면 빅테크 전반의 규제가 앞으로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 시각에 입각해서 봤을 때 중국이 반독점 기구에 대한 사람이나 어떤 권한을 계속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빅테크 전반, 즉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중국 빅테크 전반을 보겠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감독관리총국 직원이 현재 4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원이 500명 정도 되니까 중국 경제 규모까지 생각하면 규모가 작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여기가 한국의 식약처에서 하는 의약품 관련 업무도 하고 있거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장총국이 앞으로 직원을 30명가량 더 늘린다고 합니다. 또 반독점 조사와 연구 관련해서 예산도 더 늘린다고 하고요. 시장 총국이 지금 40명이고 늘려서 70명이 된다고 해도 조직이 크지 않은데 벌려놓은 일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먼저 작년 11월에는 플랫폼 경제 분야 반독점 지침이라는 걸 내놨고요. 이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난 2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역시 독점적인 사업자가 시장 지위 남용을 하겠다는 걸 막겠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알리바바가 이번에 지적을 받은 양자택일이 있고 또 알리바바 플랫폼인 타오바오나 티몰에서 위챗페이 결제가 안 되고 또 텐센트가 투자한 징동에서 알리페이를 안 받는 것처럼 거래 상대방 배제도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법이랑 비슷하고요. 또 주목할 부분은 가격 조작인데요. 이것도 알리바바를 예를 들면 이 회사가 타오바오 같은 쇼핑몰도 있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중국인 생활 전반에서 쓰는 모바일 결제 알리페이도 갖고 있고요. 교통카드 기능도 있고 따릉이 같은 자전거 대여 사업도 합니다. 소비자가 어떤 식으로 소비하고 이동하는지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알리바바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시점이 되면 어떤 물건을 살 거다 이런 걸 예측해서 추천을 해주는데 이걸 정상 가격보다 약간 높게 제시를 한다든가 많이 깎아서 준속하면서 제값을 받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가격 조작도 엄격하게 들여보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입니다. 결국 중국 정부에 다 귀속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빅테크들은 금융업도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또 이런 금융업도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예, 알리바바 엔트그룹이 대표적인데 엔트그룹은 중국의 모바일 결제 1위인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회사고요. 알리페이는 원래 알리바바가 자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활용하던 결제 시스템이었는데 초기에는 전자상거래를 할 때 알리페이가 구매 대금을 먼저 받아놓고 구매자가 물건을 받아본 다음에 승인하면 판매자한테 돈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온라인 거래 신뢰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알리바바가 중국 최대로 성장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큰 기여를 했고요. 엔트그룹은 이런 알리페이 플랫폼을 들고 2011년에 독립했고요. 엔트그룹은 이런 소비자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업에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는 패턴이나 지불 능력 등등을 분석해서 은행에서 쓰는 신용등급하고 다른 독자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소액대출 사업을 해서 대출 규모를 늘리면서도 연체율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 독자적으로 머니마켓 펀드 같은 웨이바우도 만들었고요. 자산운용업도 하고 보험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빅테크들도 뭐 똑같이 금융업을 하고 있죠. 예, 알리바바는 그러는 게 아니라 텐센트, 메이탄, 디디투싱 등 이런 거대 기업들이 다 금융업을 합니다. 소비자 정보가 많으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고객 적립금을 갖고 돈놀이도 하고 은행 제휴카드도 만들고 저도 메이탄이나 디디투싱 등을 거의 매일같이 쓰는데
대출 받으라는 광고가 수시로 날아옵니다. 알리바바가 처음에 소액 대출을 할 때는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이나 소상공인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서민들 고열을 빨아먹는다는 평가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빅테크들의 금융 감독을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소액 대출 사업에서 대출금의 30% 이상을 자기 자본으로 충당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남의 돈으로 대출을 해오던 게 막히게 됩니다. 또 기존에 등록한 성 외에 다른 성에서 영업을 하려면 그 영업을 하는 성에서 별도로 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전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31개 성시에서 모두 면허를 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거네요. 근데 이런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또 최근에 중국 빅테크 다 불러가지고 군기잡기를 했죠. 네, 지난 13일에는 시장감독총국과 인터넷정보판공실, 세무총국 이렇게 3개 기관이 대형 인터넷 기업들을 모조리 불러모았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에다가 검색 엔진 바이두, 서고, 전자상거래 징동 핀더더, 동영상업체 바이트댄스, 파이소, 디디추싱, 음식 배달, 메이턴 얼러 이런 중국인이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쓰는 플랫폼들을 전부 다 한자리에 모은 겁니다. 한 달 안에 위법 사항을 스스로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알리바바가 걸려든 양자택인 같은 걸 지금도 하고 있느냐 자수하라는 건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국의 인원이 많지 않아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당국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 별도 확인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강도 높은 규제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빅테크들이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사업을 벌이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규제가 심해지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알리바바 다음에는 과연 누가 희생양이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예, 시장에선 역시 텐센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네, 알리바바 벌금 발표가 나왔던 날 많이 알려주진 않았지만 텐센트에 대해서도 벌금이 나왔습니다. 텐센트가 작년에 2위 검색업체 서우거울을 35억 달러, 4조 원 정도 인수하기로 했는데 시장감독총국이 독점금지법 심사를 받기 위한 자료를 충분히 내놓지 않았다 이러면서 벌금을 50만 위안 때렸습니다. 액수는 8,500만 원 정도니까 크진 않은데 총국이 같이 내린 조치가 소비자 정보와 데이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빅테크가 활용해온 소비자 정보를 규제하는 또 다른 조치가 나온 겁니다.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또 앞으로 인수한병을 더 엄격하게 본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 M&A로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이 된 텐센트가 아무래도 타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이런 중국 정부와 빅테크 간의 어떤 규제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한 중국 규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강현우의 차이나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